이걸 먹으라고요? 도대체 한국에서 어떻게 살란 말이죠? 저는 참다 못해 가게 주인에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음식이라고 내오다니 저와 같은 외국인에게는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행동이라고 느껴졌죠. 저는 이 충격적인 상황을 영상에 담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화가 난 저의 모습에 당황한 한국인들이 그제서야 황급히 뜯어 말리기 시작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랑하는 한국인 여러분. 우선 이 재미있는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쉬운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활동 중인 여행 유튜버 엠마 그레이스입니다.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독특한 경험들을 여러분과 공유해왔습니다. 현재 제 구독자 수는 수백만 명을 돌파했으며 그동안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이렇게 전 세계를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들어 제가 정말로 많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바로 한국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댓글창과 DM은 물론 여러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났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을 먹어봐요.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탐방해주세요. 한국의 문화를 엠마의 시선으로 소개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열정적인 요청들 덕분에 저는 이번에 마침내 한국 여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식으로 유명하지만 저는 한국이 그 이상으로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릴 생각에 정말 설레요. 이번 여행은 단순히 관광지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들을 발굴하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와 독특한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이미 수많은 아이디어가 넘쳐나지만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진짜 한국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관광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일상을 체험하며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국의 깊은 면모를 탐험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에서 한국의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한복을 입고 경복궁 같은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하며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한류 명소에서도 특별한 경험을 할 계획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직접 경험해 볼 생각인데요. 스마트 도시 시스템, 편리한 교통수단,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5G 인터넷까지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현장에서 체험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알려드려야겠죠?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공항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수많은 공항을 방문해 본 저로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공항은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방문한 인천국제공항은 그 규모와 편리함, 그리고 현대적인 시설로 유명한데요. 처음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공항 내부의 깔끔함과 신속한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입국 절차도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고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 덕분에 정말 편안하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수화물 짐을 찾는 시간조차 굉장히 짧다는 점이었어요. 이는 여행자들이 흔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인데 인천공항은 이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어요. 또한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 평가에서도 늘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최첨단 기술과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항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쇼핑, 레스토랑 등이 있어 기다리는 시간조차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 창의공항을 최고로 꼽지만 저는 인천공항이 그와 견주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어요. 오히려 인천공항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어 더욱 인상적이었죠. 예를 들어 창의공항이 나비정원과 실내 폭포 같은 이색적인 시설로 유명한 반면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연결성과 최첨단 기술 덕분에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여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장시간 비행 후에도 지치지 않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나라의 공항에서는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장점 중 하나였지요. 다른 나라의 공항들에서는 공항에서 도심까지 가는 교통수단이 복잡하거나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튜브로 한국의 택시 이용에 대해서도 찾아보았는데요. 여러 리뷰와 경험담을 통해 한국에서는 택시 이용이 안전하고 요금도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하지만 솔직히 직접 와보기 전까지는 그게 정말 사실일까 약간 의심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른 나라에서 겪은 경험 때문인데요. 유럽의 한 도시에서 시내까지 가기 위해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이 미터기를 켜지 않고 요금을 일방적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때는 피곤해서 그냥 타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 현지 요금의 2배를 지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게 늘 불안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택시를 이용해보니 그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다른 나라와는 정말 달랐어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택시 미터기가 명확하게 작동되고 요금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죠. 또한 기사님들도 친절하고 서비스도 매우 훌륭해서 정말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통앱을 통해 미리 택시를 예약하거나 요금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덕분에 더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공항에서 택시를 잡거나 요금 흥정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더군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숙박 옵션을 고민했지만 호텔에서의 평범한 경험보다는 현지인의 삶을 좀 더 가까이서 체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에어비앤비를 통한 전통 한옥 숙소였죠. 이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가져다 줄지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은 매력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닥 난방, 즉 온돌은 제가 이전에 경험해본 적 없는 특별한 한국식 난방 방식이었어요. 따뜻한 온돌 바닥에 발을 디딜 때 마치 한국의 천년 역사를 품은 집에서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연신 감탄을 하자 호스트분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온돌은 한국인의 삶과 지혜가 담긴 문화적 유산으로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가리키며 과거에는 불을 지펴 바닥 아래로 열을 전달했지만 오늘날에는 최첨단 기술과 결합되어 바닥 난방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한국의 전통은 현대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옥의 목재 기둥과 고풍스러운 창문, 기와 지붕까지 모든 것이 자연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도시의 현대적인 빌딩들과는 달리 이 한옥은 그 자체로 한국의 전통적 미학과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죠. 이러한 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보여준 환대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단순히 숙소만 제공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정말 가족처럼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호스트는 친절하게 한국의 숨겨진 명소와 전통 맛집을 소개해 주셨고 덕분에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현지인들만의 진짜 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기다리던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였죠. 호스트분이 정성껏 준비한 한식 상차림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 모습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 같은 대표적인 한국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그 향기만으로도 침이 고였습니다. 미국의 한식당에서도 먹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정성스러운 차림은 처음이라 먹는 게 아깝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솜씨구나 라며 저도 모르게 감탄이 절로 나왔죠. 서툰 젓가락질이지만 한 입 한 입 맛을 음미하며 먹고 있을 때였어요. 호스트분이 특별한 음식이라며 한 접시를 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의 모양이 이상했어요. 익숙한 형태가 아니었죠. 이런 걸 정말 한국 사람들이 먹는다고? 라는 의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음식은 거무스름한 색깔을 띠고 있었고 잘린 단면에서는 정체 모를 당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하지만 호스트분은 자연스럽게 이건 순대라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처음엔 놀랄 수 있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맛있답니다 라고 권하셨죠. 사실 처음엔 솔직히 먹고 싶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너무 도전적인 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실시간으로 진행하던 유튜브 방송에서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구독자분이 후회하지 않을 맛이에요. 꼭 드셔보세요. 라고 강력하게 추천하지 뭐겠어요? 구독자분들이 도전 정신을 부추기며 제가 순대를 먹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죠. 그렇지 않아도 순대를 앞에 두고 고민 중이었는데 결국 도전하는 마음으로 먹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 중이니까 구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한 입 먹어보니 예상 밖으로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아는 서양식 소시지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음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순대의 맛에 대해 감탄하자 호스트분은 미소를 지으며 순대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순대는 한국인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에요. 순대는 한국 전통 음식 중 하나로 가난했던 시절에 사람들은 돼지 한 마리를 버릴 것 없이 모두 활용했어요. 돼지의 창자에 남은 고기와 피, 당면 등을 넣어 만든 것이 바로 순대입니다. 이런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이 영양을 보충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인들의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식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작은 재료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버리는 법이 없군요 라고 말하자 호스트분은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순대는 그저 음식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을 조화롭게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아온 한국인의 역사가 담긴 음식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순대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역사, 그리고 지혜가 깃든 특별한 음식이라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덕분에 순대의 풍미가 더욱 깊게 느껴졌고 처음 느꼈던 낯선 감정은 오히려 감동으로 바뀌었죠. 순대를 한 입 먹고 난 후 구독자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제가 순대를 먹고 놀란 표정으로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구독자분들은 채팅창을 도배하기 시작했죠. 역시 그렇죠? 후회 없으시죠? 이제 한국 음식 매력에 푹 빠지신 거 아니에요? 다음엔 곱창도 도전해보세요. 라는 반응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니 저의 도전이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짐을 정리하고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목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호스트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목욕용품 세트를 건네주셨어요.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해하며 하나하나 살펴보니 때밀이 수건, 한방 허브 임욕제, 그리고 마스크팩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때밀이 수건에 눈이 갔습니다. 서양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도구였기 때문에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자 호스트분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목욕의 필수품이에요. 목욕할 때 비누를 칠하고 떼수건으로 몸을 문지르면 피부가 정말로 부드럽고 매끈해져요. 각질도 다 제거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그 설명을 들으니 매끈한 피부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얼른 써보고 싶었죠. 일단 욕조에 물을 받고 한방 허브 임욕제를 넣었어요. 물에 닿자마자 허브의 은은한 향이 욕실을 가득 채웠죠. 그 향은 제가 난생 처음 맡아보는 독특한 향이었는데 마치 한국의 전통 한방 약초가 주는 치유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물속에 몸을 천천히 담그자 따뜻한 물과 함께 퍼지는 한방향이 온몸의 피로를 녹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제 피부도 부드럽고 촉촉해지는 느낌이었고 정신적으로도 맑아지고 상쾌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 일본 온천 여행을 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온천물에 몸을 담그며 힐링을 느꼈던 기억이 있었죠. 일본 온천은 많은 사람들이 그 편안함과 치유 효과를 칭송하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경험한 목욕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일본 온천은 보통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용 공간에서 경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혼자 프라이빗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직 저만을 위한 개인적인 휴식이었어요. 누구의 시선도 없이 조용한 공간에서 몸을 힐링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한 럭셔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맑아지는 이 경험은 굳이 일본 온천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호스트분이 권해주신 한국 마스크팩을 꺼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피부 관리가 자연스러운 일상이고 마스크팩 하나로도 금방 촉촉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호스트의 말이 떠올랐죠. 마스크팩을 얼굴에 부드럽게 붙였을 때 느껴지는 시원한 감촉에 순간 놀랐습니다. 피부 속까지 에센스가 촉촉하게 스며들며 이게 바로 K-뷰티의 진정한 힘이구나 싶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피부가 맑고 깨끗한 비결이 바로 이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K-뷰티가 단순한 미용을 넘어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고 있던 구독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엠마, 피부에서 빛이 나요. 당장 한국 마스크팩 주문해야겠어요. 라는 반응들이 채팅창에 넘쳐났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가 좋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라며 K-뷰티의 효과에 감탄하는 구독자들의 댓글이 계속 이어졌죠. 한국의 피부관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가득한 채팅들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예뻐져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피부가 달라지는 걸 보니 자신감도 한층 더 생기고 그 덕분에 오늘 하루가 더 특별하고 만족스러웠던 순간이었어요. 구독자들이 제게 꼭 체험해보라고 요청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이었죠. 이 두 곳은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장소로 한국 여행 중에 빠질 수 없는 곳이에요. 특히 한복을 입고 인증샷을 찍는 건 빼먹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기대에 부풀어 이동하는 길이 정말 설레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 거리가 워낙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걸어보니 더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담배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깨끗한 공기였어요.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어서 길거리를 걸으면서 담배 냄새를 맡을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의 금연 규정이 이렇게 철저하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됐죠. 사실 미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몇몇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곳도 있죠. 미국의 흡연 규제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서 길거리에서 담배 냄새를 맡을 일이 거의 없고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점이 너무나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흡연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 전에 금연을 필수 조건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이 자연스러운 배려 문화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것 같아요. 길거리를 걷다 보니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 모습이 흡연 금지와 마찬가지로 배려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죠. 덕분에 거리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언젠가 스마트한 한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한국에서 아무리 분리수거를 해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 별 소용이 없다는 취재 기자의 한탄이 기억에 남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움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지요. 한국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데 비해 국제적으로 그만큼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표현하는 모습이 정말 이해가 갔습니다. 환경 문제는 전 세계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한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저희 구독자에게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구독자에게 한국의 환경보호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장바구니를 사용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죠. 제 이야기를 들은 구독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댓글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저도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혹은 환경보호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되겠네요 라며 동참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 메시지가 구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환경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다 보니 마침내 한복 대여점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한복을 꼭 입어보고 싶었던 터라 마치 마법에 이끌리듯 한 걸음에 달려갔죠. 가게에 들어서자 화려한 색감의 한복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한 폭의 전통 그림 속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었어요.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다양한 스타일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아름다워 고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걸 입으면 진짜 왕비가 된 기분이겠지? 라는 상상을 하며 고른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평소와는 다른 제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화려한 한복과 함께 머리에 얹은 조화는 마치 전통적인 한국 여인이 된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순간 역사 속의 한 인물이 된 듯한 자부심이 솟구쳤습니다. 발걸음도 갑자기 조신하게 바뀌었지요. 준비가 끝난 후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어쩜 이런 곳이 있을까요?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들이 저를 반겨주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경복궁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주변의 현대적인 건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특히 근정전 앞에서 바라보는 그 웅장함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모여 국사를 논하던 그 장소에서 지금은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참 대조적이었습니다. 경복궁의 아름다운 정원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도 깊게 느껴졌습니다. 푸른 나무와 연못,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사람들. 이곳은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배려가 어우러져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이런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스며들며 그 순간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멋진 공간들이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작은 실천들을 이어가야겠다고 다짐하며 경복궁의 정원을 한껏 즐겼습니다. 이렇게 한복을 입었으니 전통차를 마셔봐야겠지요? 경복궁 근처의 아기자기한 찻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옥의 따뜻한 느낌이 가득한 그곳에서 전통차의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며 저를 반겼습니다. 자리에 앉자 직원이 녹차와 매실차를 모두 맛볼 수 있도록 추천해 주었습니다. 담아온 찻잔은 어찌나 고풍스럽고 아름다운지 그 색깔과 향, 맛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그 깊은 맛과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마치 한국의 전통과 문화가 제 몸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경복궁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한복을 입고 전통차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한국의 전통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작은 성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멋진 문화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자부심인가 라는 생각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저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이 쌓여 큰 행복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 삶 속에 한국의 전통을 더욱 깊이 새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찻집 벽에 걸린 조선시대의 그림들을 바라보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상상하니 이 그림 속 인물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복을 입고 전통차를 마시는 특별한 경험은 저에게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고 한국, 당신의 매력이 나를 사로잡았다. 라는 외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놀라운 한국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마음이 더 행복하고 감사해집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